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2007년 2000포인트를 첫 돌파한 이후 7년간 재탈압만 40차례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2220포인트 선까지 올라간 것이 역대 최고여서 올해 2200에서 2300선을 예상하는 전망에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지 7년 가까이 지났지만 3000선은커녕 2200선에 도달한 것이 고작인 것은 그만큼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치솟을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추모 분위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5월 연휴 이후 되살아날 것이라 기대했던 소비도 다시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고용과 세수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0.1% 하락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해 1,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안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 1,200억 원에 달하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이들 카드사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실질 실효 환율로도 지난달 이미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산출한 지난 4월에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110.9로 전월보다 2.8%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BIS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통화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장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양대 증시 장밋빛 기대감을 형성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절차와 다른 거는 2000선에서 1일 천하로 끝났지만 200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 2010포인트에서 안간힘으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오전장 팔자세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오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5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많이 적어졌지만 매수로 전환한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8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 현재 201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나저나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대 조정을 받으면서 550포인트마저 이탈한 채 547포인트까지 물러난 모습인데요. 거의 2%에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지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텐데 저희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여부도 잠시 후에 연구와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일정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일정은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표 예정인 미 FOMC 의사록에 주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1일 목요일에는요. 유로존과 독일, 중국의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25일까지는 이후의 의회 선거와 함께 25일에는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 1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슈도 주목해 보자고 최재식 연구위원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들 살펴봤는데요. 이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께서 주목하신 일정들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일정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네, 금주에는 월간 경제 지표도 있지만
기타 이벤트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FOMC 의사록과 함께 EU 의회 선거, 우크라이나의 조기 대선, 기타로 이제 월간 경제 지표 중에서는 5월달 제조 잠정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FOMC 회의록 공개인데요. 4월 말에 FOMC에서 추가적인 100억 달러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미국의 출구 전략 로드맵 관련해서 원칙에 대한 수정적인 변경 이런 부분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국채라든지 MBS 이런 투자에 대한 중단, 그리고 선제적인 가이던스 조정, 그다음에 유동성 흡수, 금리 인상, 그리고 보유자산 매각 이런 것이 이제 종전의 출구 전략 로드맵인데, 이러한 것들의 매각 순서나 일부 수정적인 예상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정책 금리의 변경 가능성도 논의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책 금리는 현재 패드 기금 금리로라고 해서 그것이 영 레포 금리로 변경 가능성도 이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한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5월 제조 PMI 잠정치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 중국의 잠정치 지표가 납니다. 5월달 지표치고는 이제 이런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데요. 현재 유럽이 더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성장 둔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조 잠정치들이 소폭 개선될 거라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나, 약한 글로벌 수요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둔화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강한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 의회 선거와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 선거가 주 후반까지 이제 1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주가 지수라든지 유로존 국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잡음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아무래도 우리 지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양대 지수 지금 현재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운기가 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양상도 있고 상승 피로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지금은 기관들 측면에서는 환매가 다시 2010포인트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서 기관들까지 동시 순매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의지한 바가 더 커지고, 그에 따른 수급적인 변동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코스닥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코스닥 지수,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수급 악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 이런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서 좀 수익 관리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무래도 수급 장세로 지수가 끌어올렸던 만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야 지수가 갈 텐데, 오늘 외국인만 들어와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여전히 원화 강세 여전합니다. 현 시장 환율 흐름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서강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23원에 개장했고요. 장중한 때 1024원 20전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장중 1022원 1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외 시장은 매우 완만한 수준의 위험 회피 양상을 보였고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앵크로스 거래 포지션의 조정으로 위험 통화들이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주말 여구외 시장에서는 달러 원이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어지는 서울 외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우호 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상쇄시킬 정도의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1020원대 초반대에서의 박스권 행보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020원대 박스권 횡보 이어나가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말이 다가오면서 또 내고 물량이 압박을 받을지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최근 국제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엔화 강세 및 위험통화 약세의 움직임은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따라서 달러 엔 환율이 연동되었기 때문인데요.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떤 결과를 보이든지 상관없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기 어렵다라는 시장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유럽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을 동반 하락세로 이끈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다라는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 동향에 연동되어 있는 달러 엔 환율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는 만큼 엔화의 의미 있는 추가 강세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엔화 강세 및 위험통화 약세 동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고요. 달러 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수급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1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100엔당 1,011원까지 반등했습니다만 향후 엔화의 완만한 약세와 함께 다시 하락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원이 1,020원에 가까워지는 시점 혹은 N1이 100엔당 1,000원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 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원화 강세는 용인하지 않은 만큼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1,020원대는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체크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죠.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미 증시의 신중론이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5월에는 팔고 심지어 떠나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할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의외죠. 물론 시장이 장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면 조정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매년 그 5월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조정을 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조정을 안 주고 있죠. 조정을 줬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미국 국채 시장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폭풍 전야 아니냐. 결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시장을 급격한 하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시장을 팽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을 아우르는 사람들은 이 10년 국채금리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에 오히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고 결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요동을 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변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리,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말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못 올라가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그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의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채권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들의 우려감은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CNBC의 매드머니 유명 진행자이기도 하고 유명 분석가이기도 한 크레이머 역시 뭐 35년 동안 지금 같은 장세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만큼 올해 주요 지수들이 10에서 15%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한지가 또 궁금해지고요. 아니면 역발상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보는 건 어떤지요? 지금 그 시장의 공통점이 강하게 조정을 재개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네. 물론 이것이 뭐 장기간 보통 5년 6개월 정도 되면은 상승이 마감한다, 뭐 과거 데이터상 그런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그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약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수를 보면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추가적 조정은 매우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오히려 15% 정도 주면은 그 시점은 다시 또 매수 국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은 이 S&P 500인데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런 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는 반길 만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누구나 다 간다, 낙관을 재개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낙관론자들도 오히려 경고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시장은 그 공포를 먹고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상승을 보았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15%에서 20% 조정이 되면 완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오히려 옐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가가 버블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옐런 말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책을 피는 가운데 있어서 적어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만이 자기네 정책을 다시 회수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더 시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옐런 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의 지수는 한 19,000 정도는 가야 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19,000대라면 3,0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어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1,000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3%로 급감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4%대죠. 이런 4%대면 지금 한 1,050원대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1,020원대거든요. 그럼 한은의 통화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이제 미래치를 통계를 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000원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가 4% 정도고요. IMF에서 제시한 게 거의 3.6에 3.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1,050원 정도였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1,025원 되니까 사실 환율은 2.5%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환율이 시장의 GDP 성장률을 맞추지 못하게끔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환율이 1,022원이 되면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출 기업 중 10개 중에 9개가 채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어서 어떤 이런 환율에 약간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가오는 체감 경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환율 문제는 약간 심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환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0원 밑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파르게 지금 너무 가파르게 내려왔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환율 대비로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적어도 주가가 이 환율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떨쳐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현재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GDP 성장의 4%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강세로 10곳 중에 9곳이 채산성 악화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 환율을 좀 조사해 보니까 1,083원대로 나왔거든요. 지금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환율 조정에 나서게 될까요? 사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순식간에 관여하고 한 8원 정도가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출 내고 물량이 확 밀려버렸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내수를 통해서 수출에서의 문제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중국도 지금 이 내수 진작하다가 지금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수 진작과 수출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환율을 유지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수출 기업들에는 1088원보다는 안 되더라도 최소 1050원 이상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하락이 이 하단선까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1000원 정도 초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환율 하락과 이 주가의 상관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환율에 패닉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환율의 방어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적어도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를 피력함으로 해서 환율 방어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응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1020원대는 간신히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50원대, 40원대 계속 깨지다 보니까 20원대도 좀 언제 깨져서 1000원까지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0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1000원 한번 본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주가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 1000원 보는 게 좀 두렵긴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1000원을 보면은 이건 당연하게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 전쟁에 의해서 주가도 못 가고 환율만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00원은 한번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1000원은 지금이 아니라 한 번 반등을 주고서 1050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주가가 한번 튀면서 내려오는 그 환율을 좀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1000원 가능성은 상당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에 원하는 가격의 최하단선 값이 970원에서 60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 그러면 적어도 1000원을 한번 볼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걸 제기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한 2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는 미국의 어떤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 흑자국들, 뭐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들을 굉장히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사실 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시장을 봤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환율이 절상되고도 주가가 못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뭔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중국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수출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진작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적정 환율을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재식 연구위원께서 외국인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셨거든요. 오전장에 매도하던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해줬는데 오전장은 트릭이었나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요? 오전에 그 외국인들이 현선물 전부 매도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한 11시 정도 해가지고 전부 매수했다가 다시 이제 선물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해 주시는 거는 외국인들이 차익으로 매도수를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2000포인트 올려놓고 거기서 매물을 더 받아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월봉이 이제 한 2주가 남았는데 요 박스권 돌파하는지에 대한 싸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돌파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환율 하락이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현금이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시장은 아직도 더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얘기와 함께 환율 얘기까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는 저 시간은요, 특징주 종목을 찾아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전장 10시 10분에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닭 잡는 칼을 버리자. 닭 잡는 칼, 코스닥. 닭 잡는 칼은 버리고 무슨 칼로 바꿔야 된다? 소 잡는 칼로. 어떤 소? 거래소요. 지금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도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는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고평가된 종목들은요, 반등이 아주 미미하게 나왔다가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는요, 최근에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Y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 종목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좀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4월 30일 날 이 특징주 Y 시간을 통해서 75,000원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5월 7일 역시 우리 투맨쇼죠. 네, 투맨쇼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수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은 종목입니다. 역시 가격은 76,0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연일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우선 이렇습니다. 건설업 전반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만의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건설업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건설 관련 계약 금액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계약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삼성 엔진 이 한 기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업종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느 한 기업만 좋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저가 수주 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업황 전체가 호조를 띠게 되면 어떨까요? 저가 수주가 전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즉 출혈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업들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 기업의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로 판단하는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싸다는 쪽에 비중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요, 항상 지금 저가 수주가 문제되었던 사업장들이 대부분 중동이었는데, 지금 중동에서의 이 해외 발주 현황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가 또한 중동이 급격한 낮은 단가로 발주를 내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가격대의 발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환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다. 특히 이제 플랜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체크해 보자면은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난 Y 시간 4월 30일 때는요, 그때는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요, 지난주에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아주 급격한 매수세로 바꿨어요.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매집한 가운데 기술적인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그간에 팔았던 기관의 순매수가 딱 잡혀버리니까 주가가 바로 퉁 하고 뛰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럼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느냐 사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 삼성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사신 분들이 없어요. 다 보면 15만원대, 20만원대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에 흔들려서 매도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사태가 굉장히 가벼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제 상승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성 프로젝트, 저가 수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프로젝트가요, 12년 말에는요, 전체 부분에서 42%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어느덧 27%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로 가면 거의 20%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성 프로젝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과도했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특히나 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14년 올해의 목표치가 이 8조 5천억이었거든요. 수주 목표치가. 근데요, 벌써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5조 원치를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약 한 55% 이상을 지금 수주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일까요? 싼 수주는 안 받는다는 거죠. 수주에 대한 일단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수주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그 주된 사업장은 전부 다 중동 위주였습니다. 근데 중동 이외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남미, 그리고 러시아 독립국, CIS죠.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등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 리스크의 안정 줄이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된다는 것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역시 아까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신규 수주 내실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수주는 전부 다 굉장히 알짜 수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요, 이 플랜트 쪽은 육상 플랜트든 해양 플랜트든 전부 다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좀 더 많은, 점진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수주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목표치는 가볍게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딱 하나 불확실성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물론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튼요,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그룹 전체적인 이 그룹 재편이 가속화될 건데, 그 속에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요,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든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현 시점까지 이제 상당 부분 좀 제법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밸류밴드 보시죠. 자, 저 밸류밴드의 적정 평가 영역은요,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죠. 이는요,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일 수밖에 없고 향후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닝 쇼크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밴드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넓혀져 있는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죠. 내재 가치와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적정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봤을 때 적정한 가치는 8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8만 원. 그때 추천해 드렸을 때가 7만 5천 원, 7만 6천 원이었으니까 한 4천 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4천 원 정도밖에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오늘 현재 가격이 8만 4,200원이니까 4천 원이 고평가됐잖아요. 그럼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다. 이제 적정한 가치로 올라왔다는 것은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 빠져 있는 부분이고 연말까지 기대치 다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분기만큼 가격까지가 8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본다면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넣는다면은요, 충분히 이 단계에서 적어도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한 5천 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와도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에 말씀해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목표가는요, 2분기 실적을 고려해서 3개월 목표가는 10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84,000원이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살짝 조금만 조정을 줘서 82,000원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력하게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진 다음에 매수를 하도 우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10만원 목표가까지는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개월 목표가 10만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고요, 손실 나신 분들은 손실 많이 축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특징 주화에는요,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와 봤고요. 모쪼록 좋은 성과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제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멘토입니다. 네, 코스닥이 2% 이상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0.02% 마이너스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알쏭달쏭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빠지는가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오늘 많이 좀 밀리는데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자, 한 달 전에 코스피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짧게 밀렸다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실적 때문이죠.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 불안감이 조금 가중이 되면서 힘이 나왔고, 코스닥은 이번 달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시간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IT 쪽으로 휘몰아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내려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까요?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이후 반등을 줄 가능성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5월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안 좋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려보고요.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제 방식대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100점주입니다. 삼성 관련 그룹주 전부 다 기아차 빼고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증권, 엔지니어링, 호텔 신라. 엔지니어링은 현재 7% 수익 중입니다. 잘 아시죠? 오전장에서 추천드렸고요.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일부러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일부 추천 안 드렸었어요. 오전에만 추천드렸습니다. 오전 방송을 좀 봐주십사. 오전 방송의 선상클럽 수익률이 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10시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거죠.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시장에 살 게 없나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네요. 자, 145만원대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44만 8천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20만원 초반대, 125만원 아래 좋다 말씀드렸고, 140만원 초반대 매도하면 된다고 그냥 드렸었어요. 이벤트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올 초에 계속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바꿀 겁니다, 제가. 130만원 초반대 이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매도는 140만원 중후반대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146만원 넘어가면요, 요 정도 포인트를 이제 잡아드릴까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다. 확실하게 그룹 위기설 있었지만은 쏙 들어갔어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오후장의 추천주가 아니고요, 오전장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1.7%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요,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에 기관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장에서는 기관이 적긴 하지만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외인 꾸준하죠?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상승 분위기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라인 잡고 이렇게 봐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 정도는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이다. 매수할 만하다 해서 이때 이 근처에 추천 드렸었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행하게 올리면 된다 말씀드리죠? 이렇게 손 하나 긋고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요. 천천히 올리세요. 최소한 라인 2개, 3개 정도. 네, 여기 거의 맞아서 떨어졌나요? 어쨌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 없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슈팅하는 포인트 노려서 대응을 할까 합니다. 목표가 한 61,000원 잡고 있는데요, 좀 더 상승 쪽의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주죠. 삼성증권입니다. 자, 오늘까지 5일째 연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나와준다. 4.7%까지 급등이 나와줍니다. 삼성증권은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저희가 먹고 나왔어요. 네, 짧게 먹고 나왔어요. 수익은 많이 안 내고 나왔죠? 한 7% 먹었었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찌됐든 먹고 나왔고요. 지금 한 번 더 급등해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죠? 구조조정 효과 더불어서.
그런 실적, 눈속임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삼성그룹의 재편 그런 포인트가 맞물려지면서 오늘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룹 재편에 대한 그런 수혜로서의 상승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게 진짜 큰 흐름이라는 아주 큰 테마죠. 삼성 테마, 큰 테마죠. 그래서 좀 더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제가 삼성물산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요때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너무 많이 가길래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4.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손잡고 데려가는 친구입니다. 조금 더 상승 분위기 크게 나올 가능성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 건설 경기 자체, 건설업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고 2분기는 더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에 맞춰보건데 제가 진짜 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 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반등 주는 포인트 보이길래 제가 이때 놓치지 않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인데 한 7% 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2014.83포인트 플러스 0.07%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아무리 좀 힘들으려고 하더라도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 또 개별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호재가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놓치지 않고 잘 캐치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만 잘 보시더라도 수익이 재밌게 나실 수가 있어요. 비록 제가 5장의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5장의 추천주들을 점차 줄일 거다. 저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잘 참고하시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호텔신라 볼게요. 자, 호텔신라 9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갈까? 아니면 맞고 떨어질까? 뚫고 가겠죠. 뚫고 올라갑니다.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인데요. 외인들이요, 현재 33,000주, 기간이 15,000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꾸준한 외인과 더불어서 기간도 그래도 나름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건데 개인들의 물량만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기관과 외인 쪽으로. 연속적이는 않지만 대신 연기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하고 있고, 투신권 오늘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 있고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주가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 그릴 가능성 높지 않나. 여기서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라인 잡고 다시 좀 올려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포인트. 어깨는 높게 갈 것 같아요. 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라간다면 95,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매수하는 거 반대 의견이지만 말리진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상담해 드릴게요. 삼성물산입니다. 5820님, 저번에 해드렸던 분 아닌가요? 문자 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의 이제 팬클럽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5820 삼성물산 매수가 62,700원.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대쯤 하신 것 같아요. 자, 정말 매수 타이밍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 어림잡아서 몇 프로입니까? 15% 넘어가나요? 네. 20% 가까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17, 18%. 자, 잘 나오고 계세요. 자, 고민이 되겠죠? 비중 60%. 와우, 많습니다. 60%예요. 매도를 언제 할까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면 되죠? 요거 보면 되잖아요. 수급만 보세요. 자, 오늘장 삼성물산의 수급 보니까 외인들이 66,000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요, 15,000주 매도가 나갑니다. 그쵸?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최근의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보자면 팔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이렇게 잡혀주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기관들도 팔다 많이 사고 다시 오늘 좀 팔긴 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수급 꼬임이 있어 보이긴 하나 그래도 손을 놓진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언제 이거 매도하면 되냐면 여기는 누군가 매수했잖아요.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올 때 보세요.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올 때 그때는 비중을 30%까지 줄이셔야 됩니다. 양매도 나오면요. 주가 추이가 아마 꺾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매도 나오면 비중이 60%시니까 절반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날 하루 푹 쉬시고 다시 다음 날부터 지켜보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자, 대우수선양 볼게요. 7096님 매수가가 29,900원이십니다. 자, 비싼 거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샀다가 바로 손절을 치긴 했어요. 워낙에 갑자기 수급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제가 손절 쳐버리잖아요. 치긴 했는데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연말까지 살만한 종목 조선주 괜찮은데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현대중공업 조선주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조선주 아니에요. 조선 만드는 게 좀 반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조선주예요. 대우조선해양 보셔야 됩니다. 에코십 보셔야 됩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셨습니다. 가져가십시오. 3만원대 위에 있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금방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약간 좀 하락 추세긴 한데 상승 전환이 무조건 됩니다. 보세요. 2분기 때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약간의 문제는 그거죠. 뭐 금리 인상이 미국 쪽 금리 인상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큰 흐름 자체는 아직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다른 뭐 조선주, 삼성 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도 포인트. 천천히 올라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네, 어차피 짧게 보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길게 보고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볼게요. 자, 9979님 바텍 보고 드릴게요. 바텍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 9979님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남들 배 아프시게 이런 종목 상담 주시면 안 됩니다. 14,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14,700원이요. 지금 현재 19,900원이십니다. 20미다예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이때 쫙 매수를 좀 이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하셨고 쫙 올라가네요. 자, 언제 진짜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비중 10% 안타깝다고요? 잘하신 겁니다. 비중 10%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수급 보게요. 오늘 수급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줍니다. 그렇죠? 촥 끝내주기 매수 들어오네요. 최근 수급 볼게요. 퍼펙트하죠. 알고 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추천을 제가 안 드렸었어요. 네. 뭐 오늘은 제가 뭐 이런 같은 추세상의 흐름을 볼 때 거의 비슷한 걸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 오전에. 광동제약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광동제약을. 수급적인 매력도 높아서. 이것도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타 법인 쪽 보이세요? 오른쪽에 빨간 거. 바텍 같은 경우도 기관 쪽, 투신금토 쪽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물량은 빼먹는 게 똑같다는 거죠. 이건 너무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오늘도 수급이 괜찮아요. 크게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2009년도 당시의 고점 포인트 18,000원 위에, 2013년 고점 포인트 18,000원 위에, 19,000원 정도. 이 부분을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단 이틀만 보인다. 지금은 안 보여요. 이틀 보인다. 이틀입니다. 이틀 보인다. 숫자 2예요. 2. 이틀 보인다. 그때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조금 더 슈팅할 가능성 열립니다. 열려 있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기관의 매도세가 이틀
뭐 연속으로 아니고요. 하루 걸러 하루 나와도 상관없어요. 두 번만 보인다. 그러면은 나오세요. 기관 매도 두 번 보인다면 나오세요. 아셨죠? 그때부터는 의미 없어집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기관 매도 두 번에 칼같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AS 좀 하고 올게요. KG 인시트 저거 지금 손절가 기준으로 수익이 나가는 건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14%인데 가져갑니다. 가져갈게요. 자, 한국콜마 현재 주가잘 움직여주고 있죠. 네, 가져갈 거고요. YG1 뭐 좀 빠지는데 좀 이따 봐드리고요. S1 잘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또 들고 있는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 수익 잘 나고 있고요. 모빌리언스가 오늘 다 뱉어버리네요. 아주 그냥 쫙쫙 밀려가지고 마이너스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또 손절가를 터치하다 보니까 종목이 좀 많은 감이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YG1 빼겠습니다. 네. YG는 현재 4.42% 밀려서요. 1,800원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수익률은 11,000원 손절가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실 겁니다. 마이너스 5.5% 되려나? 하여튼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나 내일 오전 중에 해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포인트 맞춰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가져가도 될 법도 한데, 일단 저기 종목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좀 줄이려고 하고요. 지수의 흐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네, 현금 확보 차원이니까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가져가겠습니다. 괜찮으니까요. YG원만 죄송하지만 정리를 좀 시켜버리겠습니다. 아셨죠? 10% 매수 전략 지켜주시면 안전하죠?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요. 한국콜마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올렸죠. 37,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최고가가 37,9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15%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요 38,000원까지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네, 더 올리겠습니다. 연말에 뭐가 있죠? 코스피 200 정기 편입권이 있습니다. 광동제약도 같은 종목 정기 편입 예상 종목이고요. 한국콜마도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또 어떤 종목이 편입 예상 종목인지 아십니까? 삼립식품도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죠? 관련주들 흐름 다 괜찮아요. 굳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8,000원까지 상향을 할 거니까요. 내일 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3%로 목표가까지 가는 거니까 방송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아직 팔지 마세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주는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준비 안 했고 내일 오전에 제가 또 오전 방송에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팽팽하게 움직이던 수급이 외국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외국인이 시원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가니 지수의 색깔이 바뀌어졌는데요. 코스피 현재 빨간불을 켜면서 2014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될까요? 마감까지 잘 살펴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